네, 조합포토스쿨 김철, 우리 2022년 은하수 특별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조경철 천문대에서 늦은 시간까지 촬영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조합포토스쿨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작품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정을 해서 각 작가님께 따로따로 전송을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보내주신 작품 중에 한 점의 작품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인지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정해드린 이 방법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께서 원하시는 색감이라든가 또 추구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응용해서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우 파일, 항상 JPG 파일 말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셔야 안부 보정, 어두운 곳을 끌어올리시는데 개조 손상을 조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G 말고 꼭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미리 한번 조치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 파일은 지우고 최초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로우 파일을 불러 갖고 오시면 이렇게 ACR 카메라 로우로 불러오죠. 맨 처음에 구도는 한번 1차적으로 조정해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를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시면 기울기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더 바로 옆에 물 수평계처럼 되어 있는 똑바르게 하기 도구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타나죠. 바로 이 자리에 클릭하시면 움직이는 이 방향에 따라서 수평을 다시 재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한번 놓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촬영했던 장소들은 촬영했던 장소는 언덕이었기 때문에 수평을 뭘로 보시냐면 건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준으로 수평을 이렇게 맞추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양새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엔터 해서 결정 짓고요. 기본 보정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본 보정 부분을 딱 클릭해서 내리시면 맨 아래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텍스처, 그 다음에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 기능, 활기 이 부분 네 가지를 먼저 1차적으로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텍스처는 조금 더 강렬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명료도를 끌어올리시면 숨어있는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거, 이건 뭐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 작가님마다 숨어있는 별들을 얼마큼 끌고 올라오실 건지를 슬라이드를 직접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적절한 정도에서 딱 멈추시면 됩니다. 안개 현상 제거는 안개가 낀 건 아니지만 이 안개 현상 제거인 디헤이즈 기능을 올리시게 되면 무거운 안부 부분이 더 깊숙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 많이 끌어올리시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하수가 갖고 있는 붉은 성운을 강렬한 색감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바로 채도가 아니라 활기, 바이브런스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숨어있던 은하수의 색감이 서서히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1차적인 보정입니다. 전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태이고요. 바로 이게 1차적인 보정 단계. 이 단계만 보시더라도 많은 변화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가 최초고요. 가장 기초적인 보정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까지만 하시더라도 충분하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하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언덕의 밑에 지형지물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살릴 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바로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하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선택을 클릭하시면 조금 있다가
카메라 로우가 자동으로 하늘 부분을 검출해서 하늘 부분만 이렇게 부드럽게 영역을 찾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텍스처 하늘 부분만 다시 한번 건물 제외한 나머지 텍스처와 명료도와 비헤이즈 즉 안개 재건상을 조금만 살짝만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이즈 감소 기능은 너무 많이 올리시면 뭉개져 버리니까 적당한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고감도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했을 때 1600, 1250, 1800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씩 내려오면서 조치를 했었죠. 너무 노이즈 감소 기능을 많이 쓰시게 되면 블러 처리가 너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선회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감소 기능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리지는 마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쪽에 보시면 새 마스크 만들기로 아래쪽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별도로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마스크를 클릭하시고요. 하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십시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지형 지물을 선택한 건데 하늘을 선택하는 이유는 밑에 지형 지물을 선택하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쪽에 하늘 선택 부분에 보시면 바로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마스크 구성 요소의 선택 영역을 반전한다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반대로 아래쪽에 바로 지형지물, 건물 부분이 선택이 되죠.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살리고 싶으시면요, 어두운 이 부분을 노출을 끌어올리시면 아래쪽에는 석축도 좀 살아나죠. 작가님들이 선택하시는 정도, 선호도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루엣처럼 가실 거면 그 부분을 노출을 내리시면 되고, 살리실 거면 올리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건물의 흰 부분이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바로 밝은 영역 하고요, 바로 흰색 계열을 상대적으로 끌어내리시면 어두운 부분만 디테일이 살아나고 밝은 부분은 다시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으세요. 됐습니다. 1차적인 이렇게 1차 보정한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늘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형 지물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한번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본 조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인 색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색 보정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 영역, 즉 미드톤, 여기가 미드톤이고요. 이 자리가 미드톤, 전체적인 주조색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바로 섀도우 톤,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인 하이라이트 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조색을 약간 마젠타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은하수의 붉은 기운이 조금 더 강렬해집니다. 어두운 영역은 조금 시원하게 갈 거고요. 밝은 영역은 그 반대쪽 보색인 노란색 옐로우 톤으로 가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어두운 영역하고 밝은 영역을 보색으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보색 대비는 전체적인 사진의 분위기에 있어서 좀 강렬함이라든가 또는 각 색 영역이 갖고 있는 자극적인 부분을 상대적으로 분리해 주기 때문에 조금 강렬한 사진을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어두운 영역하고 밝은 영역을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이제 전체 영역에서 다시 마스크로 와서 은하수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로 은하수 부분, 작가님들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동그랗게 중간에 돌아가는 스크롤 휠 버튼이 있습니다. 휠 버튼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 브러쉬 크기가 바뀝니다. 밀도는 100으로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은하수 부분만 이렇게 좀 칠해서 은하수의 색감 부분만 조금 더 증폭을 시켜 보겠습니다. 크기는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시면서 은하수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건드려 주십시오. 자, 바깥쪽 끝쪽이 너무 강렬하게 보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위치가 정리가 돼 있으면 밀도를 한 30 정도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좀 느슨하게 천천히 뿌려질 수 있도록 밀도 값을 조금 약하게 해서 한번 빼주시고요.
바깥쪽 다시 한 10 정도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바깥쪽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천천히, 기본적으로 패더 값이 10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브러쉬가 바깥쪽으로 칠해지면서 부드럽게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2차적으로 천천히 그라디언트 처리된 것처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놓죠. 자, 이 상태에서 색조를 조금만 붉게 살짝만, 네, 너무 많이 말고요. 그 다음에 디헤이즈 기능, 뒤에 무게감을 조금 쑥 빼겠습니다. 강렬한 거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은 마찬가지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텍스처 명료도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고, 색조는 조금 더 붉은 쪽으로, 마젠타 쪽으로 조금만 더 갖고 가보겠습니다. 네. 되셨죠? 됐습니다. 전후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 상태이고요. 이게 바로 보정 후 상태입니다. 전, 후, 밑으로 숨어있는 은하수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또 안부로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섬세한 부분에 디테일이 사라져 있는 것도 다 살리실 수가 있으세요. 됐습니다. 열기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열기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별들을 조금 더 증폭하고 싶으시면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인접 부분 체크는 빼주십시오. 빼주시고요, 크게 키우신 다음에 큰 별 하나를 콕 하나 찍으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영문 J를 누르시면 바로 그 별들만 하나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M, 커브 곡선을 불러올 겁니다. 단축키를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이미지, 조정,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가운데를 콕 집은 상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쭉 끌고 올라가십시오. 네, 이렇게요.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 복사된 거 껐다, 뺐다, 껐다, 넣었다, 껐다, 넣었다. 차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별을 더 강렬한 별들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로 뭔가 없는 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별들을 좀 더 강렬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끝나면 붙이셔야 되겠죠. 레이어 1과 2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네. 레이어, 바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 단축키는 컨트롤 E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한꺼번에 붙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이제 작가님들이 또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2차적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하신 작품들 다 검토해 너무 멋지게, 훌륭하게 잘 촬영을 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초점을 무한대다가 맞추셨는데 중간에 다른 계속 촬영하시다가 아마 렌즈를 이렇게 줌이라든가 다른 걸 조작하시다가 아마 초점이 조금 틀어진 경우들이 몇몇 분이 그렇게 결과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초점을 무한대에다가 딱 맞추셨을 때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쓰시거나 아예 테이프로 그냥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들 너무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은하수 특별반 작가님들께서 보정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하수 특별반 작가님들
조합포토스쿨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합포토 김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